김정은과 딸 김주에 일본이 주목한 이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딸 김주의 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 뉴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린 딸과 함께 나오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사일 발사 현장, 군부대 방문, 체육관 공연장. 어디든 항상 딸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이 이 장면들을 보고 심상치 않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과도한 스킨십이다. 북한 체제의 불안을 드러낸다라고 말이지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애라는 인물부터 알아볼까요? 김주애 양은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2012년이나 2013년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살에서 13살 정도 되는 어린 학생이지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처음 북한 언론에 등장한 건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북한이 대륙 간탄 도미사일, 즉 ICBM이라는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현장에 아버지와 함께 나타난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지? 김정은의 자녀가 공개된 건 처음인데? 하고 말이지요. 그 이후로 김주애 양은 계속해서 아버지 곁에 등장했습니다.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인 지금까지도 각종 군사 행사와 공식 석상에 빠짐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주애 양을 존경하는 자녀 동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호칭은 북한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쓰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사일 발사 현장. 김주애 양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순간들에 함께 있었습니다. 대륙 간탄 도미사일 발사를 참관하고 발사 직후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지요. 군부대 방문.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대를 시찰할 때도 딸이 동행했습니다. 군 고위 장성들이 도열해 있는 자리, 전투기와 탱크가 질비한 곳에 어린 소녀가 함께 있는 겁니다. 국가 행사. 신년 행사, 국경일 기념식, 공연 관람 등 중요한 국가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항상 아버지 바로 옆자리, 가장 중심이 되는 위치에 앉아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딸의 손을 항상 꼭 잡고 있거나 어깨를 감싸거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습니다. 사진마다 거의 예외 없이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국가 지도자들이 공식 행사에서 자녀와 함께 등장할 때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군사 관련 행사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김주애 양은 다릅니다. 마치 딸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혹은 보호하려는 듯 항상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언론의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움직임을 매우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지요. 일본의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김정은과 김주애의 관계를 보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보통의 부녀 관계에서는 보기 힘든 과도한 스킨십.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물론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는 것도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과도하다고 본 이유는 이겁니다. 첫째, 장소와 상황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핵무기 발사 현장, 군사 퍼레이드, 전략무기 시찰. 이런 곳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매우 엄숙하고 긴장된 자리입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 미성년 자녀를 데려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계속 손을 잡고 껴안고 하는 모습은 더욱 특이하다는 거지요. 둘째, 빈도가 너무 높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공개 석상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딸을 사랑하는 아빠의 모습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셋째,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계산되고 연출되는 사회입니다. 김정은의 모습 하나하나가 국내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지요. 그렇다면 이 밀착된 부녀의 모습도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체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왜곡과 불안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낸다. 이 표현은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구조적 왜곡이란 북한이라는 나라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북한은 3대에 걸쳐 권력이 세습되어 온 유일한 나라입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권력이 넘어갔지요. 이건 왕조 시대의 방식입니다. 현대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왜곡되었다, 비정상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불안이란 이 권력 세습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왜 불안할까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드러낸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김정은이 의도했든 안 했든 딸을 계속 앞세우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우리 체제는 불안하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혈통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김주의 양의 등장을 권력 세습 준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역사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나라를 세우고 그 아들인 김정일 위원장이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의 아들인 김정은이 지금 북한을 이끌고 있지요.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11년에 권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에서 28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은도 이제 40이 넘었습니다. 건강 문제도 자주 거론되고 있지요. 과체중이라는 점, 과로한다는 점 등이 외부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는? 이게 북한 내부뿐 아니라 주변국들도 궁금해하는 문제입니다. 김주의 양의 공개 등장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처럼 보입니다. 다음은 이 아이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지요. 실제로 북한 매체들은 김주의 양에 대해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은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와 그 가족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또한 김주의 양이 등장하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항상 중심에 있고 주요 인물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건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일찍, 그것도 어린 나이에 공개하는 걸까요? 보통 권력 승계는 후계자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경험을 쌓은 후에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김정은 자신도 아버지 옆에서 오랜 시간 배우고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김주애는 아직 어린 학생입니다. 공식 직함도 없고 정치 경험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 언론이 이상하다, 불안의 신호다라고 본 이유입니다. 안정된 나라의 지도자라면 굳이 어린 자녀를 정치 무대에 끌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십시오.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자녀가 있어도 공개 행사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생활을 보호하고 정치와 가족을 분리하지요. 왕실이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왕자나 공주는 되도록 조용히 자라게 합니다. 적절한 나이가 되고 교육을 받은 후에야 공식 석상에 나서게 하지요. 그런데 북한은 다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딸을 계속 앞세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내부 권력 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북한 내부에도 여러 세력이 있습니다. 군부, 당 간부들, 각 지역의 권력자들. 이들을 통제하고 결속시키는 것이 김정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누가 다음 권력을 잡을까요? 이게 불명확하면 권력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음은 이 아이다라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혈통을 통한 정통성을 강조하는 거지요. 혈통 외에는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 국가의 지도자는 보통 어떻게 정당성을 얻을까요? 선거를 통해서입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이기에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북한은 다릅니다. 김정은은 선거로 뽑힌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혈통입니다. 김씨 집안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만으로 권력을 정당화하는 시스템이지요. 그래서 김주애를 자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아이도 우리 집안이다, 정통 혈통이다라고 강조하는 거지요. 만약 북한이 정말 안정되고 강한 나라라면 굳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제도와 시스템으로 나라를 운영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혈통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근거가 약하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 한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북한의 권력 구조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안정성이 곧 지역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보기관과 전문가들은 김주애의 등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지켜볼 단계라는 입장입니다. 김주애가 실제로 후계자가 될지 아니면 단순히 아버지가 딸을 사랑해서 보여주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보는 거지요.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권력 승계는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김주애가 실제 후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아니며 불안정한 체제의 신호라고 해석하는 거지요. 북한과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권력 승계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일본 언론이 사용한 무의식적으로 드러낸다는 표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 의도를 가지고 딸을 공개했을 겁니다. 우리 딸이 있다, 이 아이가 중요하다, 우리 가문이 계속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말이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읽어내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왜 이렇게 어린 아이를 벌써부터 보여줄까? 혹시 체제가 불안한 건 아닐까? 혈통 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 건가? 다른 권력 기반이 약한 건 아닐까? 이게 바로 무의식적 신호입니다. 본인은 강함을 보여주려 했는데 오히려 약함이 드러나는 거지요. 자신감을 드러내려 했는데 불안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는 전혀 불안하지 않아 라고 계속 말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저 사람 불안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김정은과 김주애의 관계도 비슷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너무 밀착해서 보여주니까 오히려 뭔가 다급한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지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북한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김일성 시대. 북한을 세운 김일성은 항일 빨치산 출신이라는 이미지로 권력의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일본과 싸운 영웅이라는 거지요. 실제 역사는 복잡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김정일 시대. 김정일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점과 함께 선군 정치라는 개념을 내세웠습니다. 군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뜻이지요. 또 위대한 영도자라는 우상화를 통해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김정은 시대. 김정은은 어떻게 권력을 정당화할까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 그리고 핵무기 개발로 강한 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은 본인도 갑자기 권력을 물려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급하게 준비되었지요. 그래서 김정은은 자신의 후계 구도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겪었던 혼란을 피하고 싶은 거지요. 김주애를 일찍 공개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은 너무나 폐쇄적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시나리오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김주애가 실제 후계자가 된다. 김주애 양이 성장하면서 점차 공식 직함을 받고 정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의 뒤를 이을 수도 있지요. 시나리오 2. 다른 자녀나 친인척이 등장한다. 김정은에게는 다른 자녀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아들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성 후계자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으니까요. 시나리오 3. 집단지도 체제로 전환한다. 김정은이 오래 집권하면서 제도를 정비하고 혈통 세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시나리오 4. 예상치 못한 변화. 역사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북한 내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국제 정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애 양의 관계,
그리고 일본 언론이 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김주애의 공개 등장은 권력 세습 준비로 보입니다. 둘째, 너무 이른 공개는 체제 불안에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과도한 밀착과 노출은 혈통 외에 정당성이 부족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외부의 해석입니다. 북한 내부의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움직임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